33장 거대한 강. 그는 난생 처음으로 강을 보았다. 이 반지르르하게 굽이치는 풍성한 생물을 모든 것이 출렁이고 살랑거렸다. 반짝반짝, 번쩍번쩍, 깜빡깜빡, 찰랑찰랑, 뱅글뱅글, 졸졸, 보글보글. 헤이즐은 잠에서 깨자 벌떡 일어났다. 동물들이 사냥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공기 속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위험한 기미는 전혀 없었다. 저녁이었다. 벌써 토끼들 서너시 일어나 숲 언저리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울음소리에 놀라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엘릴치고는 너무 작고 새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머리 위쪽에서 들려왔다. 박쥐가 잔가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나무들 사이를 날아갔다. 그 뒤로 또 한 마리가 날아갔다. 헤이즐은 사방에서 수많은 박쥐들이 작은 소리로 울며 날벌레와 나방을 잡으러 다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에게는 박쥐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지만 토끼에게는 주위가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숲 바깥의 벌판은 아직 저녁 햇살을 받아 환했지만 전나무 숲은 어두침침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박쥐들로 바글거렸다. 전나무의 송진 냄새와 함께 톡 쏘는 듯한 짙은 향기가 풍겼다. 헤이즐이 모르는 꽃향기였다. 헤이즐은 숲가까지 그 냄새를 따라갔다. 목초지 언저리에 무성한 사포나리아 밭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뾰족한 분홍색 꽃봉오리가 연두색 꽃받침에 감싸여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별 모양의 꽃을 활짝 피워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박쥐들은 사포나리아 향기에 끌려 모여든 날벌레와 나방들을 잡고 있었다. 헤이즐은 흐라카를 두고 나서 들판에서 풀을 뜯었다. 농장 습격대 다친 뒷다리가 다시금 쑤셔와서 불안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무리하게 구릉지대를 지나온 탓에 산탄에 다친 근육이 견디지 못한 것이다. 헤이즐은 키아르가 말한 강이 여기서 얼마나 멀까 생각해 보았다. 멀다면 힘들어질 게 뻔했다. 헤이즐아, 핍킨이 사포나리아 밭에서 나오며 말했다. 괜찮아. 다리가 이상해. 질질 끌고 다니잖아. 헤이즐이 말했다. 아, 괜찮아. 키아르는 어디 있지? 할 얘기가 있는데. 정찰대가 오는지 살펴보러 갔어. 비기기 조금 전에 일어나서 실버랑 같이 키아르한테 부탁했거든. 네가 자고 있어서 깨우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헤이즐은 속이 탔다. 키아르가 정찰대를 찾으러 갔다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어느 쪽으로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강을 건너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 건너기는 힘들 것 같았다. 헤이즐은 초조하게 키아르를 기다렸다. 얼마 안 가서 난생 처음이라고 할 만큼 긴장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점점 자신이 경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홀리 말대로 에프라파에 접근하는 일은 몹시 위험했다. 비극이 우연히 마주쳤던 토끼들은 헤이즐 일행을 추적하던 대정찰대가 틀림없었다.
새벽에도 운이 따라주고 키아르가 도와준 덕분에 정찰대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철길을 건넜다. 어쩌면 실버의 걱정대로 정찰대가 벌써 자신들을 발견하고 에프라파에 보고했는지도 모른다. 운두어트 장군에게도 키아르 같은 새가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박쥐가 장군에게 보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미리 앞을 내다보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갑자기 풀맛이 시큼해지고 햇볕마저 싸늘하게 느껴졌다. 헤이즐은 전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걱정에 쌓여 침울해 있었다. 이젠 비퀵한테 화나던 것도 누그러졌다. 비퀵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기다림은 너무 괴로웠다.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았다. 헤이즐이 더 이상 못 참고 토끼들을 모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키아르가 철길 쪽에서 날아왔다. 키아르가 요란하게 푸드덕거리며 나무들 사이로 내려오자 박쥐들이 잠잠해졌다. 토끼 없어. 저 토끼들 철길 건너는 거 싫어하나 봐. 잘됐다. 강이 여기서 멀어? 아니, 카카오 숲에서. 좋았어. 낮이니까 강 건널 때를 찾을 수 있겠지? 응, 다리 가르쳐 줄게.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강이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졌다. 땅이 부드럽고 축축해졌다. 사초 냄새와 물비린내도 풍겼다. 갑자기 째지는 듯한 쇠물딱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날개 퍼덕이는 소리와 물속에서 후닥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 서걱대는 소리도 멀리 있는 단단한 땅에 부딪혔다 되돌아오는 것처럼 메아리 쳤다. 조금 더 가니까 물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작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인간은 멀리서 발소리만 듣고도 대강 몇 명이 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토끼들 역시 물소리만 듣고도 그 강이 지금까지 본 어떤 강보다도 크고 넓고 물살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토끼들은 나레 지치와 가웃위드 덤불에 멈춰서서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주춤주춤 좀 더 트인 곳으로 나아갔다. 강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강에서 반사된 빛이 아른아른 춤을 추고 있었다. 곧이어 파이버와 함께 절름거리며 앞장서 가던 헤이즐은 풀이 자란 좁은 샛길을 만났다. 그 샛길을 지나면 바로 강둑이었다. 샛길은 낚시꾼들을 위해서 잔디밭 못지않게 고르게 다듬어져 있고 덤불이나 잡초도 없었다. 길 건너편에는 강가의 흔한 보랏빛 부처꽃, 커다란 분홍바늘꽃, 개망초, 현삼, 산집진나무 따위가 무성하게 자라나 산울타리처럼 길과 강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저기 꽃도 피었다. 토끼 두세 마리가 더 숲에서 나왔다. 풀숲 사이로 내다보니 강이 반짝이며 잔잔히 흐르고 있었는데 엔봉강보다 훨씬 크고 물살도 빨라 보였다. 적이 있거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토끼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왠지 미심쩍었다.
정회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에 갔을 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700년 전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도 그러했을 것이다. 마르코 폴로 역시 이 거대하고 훌륭한 제국의 수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가 죽지 않았을까? 그곳은 마르코 폴로 자신도 베네치아도 유럽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했다. 그곳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곳. 마르코 폴로가 오고 가는 것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이런 기분이 잘 나타나 있으며 외국을 여행하다가 뜻밖의 장소를 만난 많은 여행자들도 이와 같은 기분을 느낀다. 놀라운 곳에 가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자신에게 누구 하나 눈길도 주지 않을 때만큼 자신의 하찮음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다. 토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모두 풀밭에 웅크리고 앉아 서늘한 저녁 공기에 묻어오는 물냄새를 맡고 있었다. 다들 자신은 불안해하면서도 친구들은 불안해하지 않길 바라며 서로 바짝 붙어 있었다. 핍킨이 샛길로 나왔을 때 초록색과 검정색 광택을 띤 10cm짜리 잠자리가 어깨 옆으로 날아와 붕붕 날갯짓하며 잠시 그 자리에 떠 있다가 번개처럼 사초들 속으로 사라졌다. 핍킨은 깜짝 놀라 펄쩍 물러났다. 바로 그때 떨리는 듯한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나더니 우거진 풀 사이로 눈부신 하늘빛 새가 물 위를 휙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풀 울타리 바로 뒤에서 꽤 묵직한 것이 풍덩 빠지는 소리가 났다. 어떤 동물이 그런 소리를 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핍킨은 헤이즐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금 떨어진 분홍 바늘꽃 무더기 사이의 얕은 물에 키아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키아르는 진흙 속에서 뭔가를 노리고 쿡쿡 쪼아대더니 곧 15cm 남짓한 거머리를 잡아 올려 통째로 삼켰다. 키아르 뒤쪽 조금 떨어진 샛길에서 헤이즐이 만병초 아래 앉아 털에 묻은 갈퀴덩굴을 떼어내며 파이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핍킨은 강둑을 뛰어서 그들 곁으로 갔다. 파이버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긴 괜찮아. 다른 곳보다 안전하면 안전했지 위험하진 않아. 키아르가 강 건너는 데를 가르쳐 준댔잖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로 가기만 하면 돼. 헤이즐이 대답했다. 다들 여기 있기 싫어할 거야. 이런 데서 비극을 기다릴 순 없어. 토끼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진정해. 다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익숙해질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머무른 곳들보다 안전해. 낯설다고 해서 꼭 위험한 건 아니야. 내가 데려올까? 넌 다리가 아프다고 하지 뭐. 헤이즐이 말했다. 좋아. 이봐, 흘라우르. 모두 이리로 데려와 줄래? 핍킨이 가고 나자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 나는 걱정스러워. 모두에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는 데다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해. 파이버가 말했다.
다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구들이야. 만일 네가... 그때 키아르가 저쪽에서 꽥꽥거리는 바람에 풀숲에 있던 굴뚝새가 놀라서 날아올랐다. 파이버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지. 지금 있는 곳에서 보면 길 바로 뒤에는 덤불숲만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하류 쪽으로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토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헤이즐은 파이버를 따라 초원지대로 나가보았다. 사실 헤이즐은 다리가 뭔지도 몰랐다. 그건 역시 키아르가 쓰는 말로 헤이즐은 모르는 말이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키아르를 믿고 폭넓은 경험을 존중하지만 막상 탁 트인 곳으로 나오니 더욱 불안해졌다. 이곳은 분명 사람이 만든 장소로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위험한 곳이었다. 조금 앞쪽에 도로가 있었다. 자연의 것이 아닌 평탄한 길이 풀밭으로 쭉 뻗어 있었다. 헤이즐은 멈춰서서 도로를 살펴보았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길섭으로 다가갔다. 도로는 10m쯤 되는 다리로 이어져 있었다. 헤이즐은 다리를 보고도 딱히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 다리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리라는 헤이즐이 보기엔 그저 양쪽에 튼튼한 울타리와 난간이 붙어있는 길에 지나지 않았다.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만 살아온 순박한 원주민들은 비행기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는 그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이 마찰을 끄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생각해낸 사람의 창의력에 감탄하면서 웃으며 바라볼 것이다. 헤이즐이 우려하는 것은 다만 다리로 지나가는 길가에 짧은 풀만 있을 뿐 숨을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헤이즐이 물었다. 강을 건너도 괜찮을까? 파이버가 대답했다. 네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넌 농장을 가서 상자토끼들이 있는 헛간까지 들어갔잖아. 이건 그보다 훨씬 덜 위험해. 자, 가자. 우리가 머뭇거리는 걸 다들 보고 있어. 파이버는 폴짝폴짝 뛰어 길로 나갔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다리로 다가갔다. 헤이즐은 줄곧 상류 쪽 난간에 바싹 붙어 길가로 다 따라갔다. 둘러보니 핍킨이 바로 뒤에 있었다. 파이버는 너무도 태연히 느긋하게 다리 한복판까지 가서는 고추 앉았다. 헤이즐과 핍킨도 파이버 곁으로 갔다. 파이버가 말했다. 뭔가 아는 척하자. 다른 녀석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보는지 궁금해서라도 따라올 거야. 다리의 난간은 막혀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1m 아래의 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었다. 셋이서 난간 밑으로 강 상류 쪽을 내려다보니 처음으로 강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다리를 보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강을 본 헤이즐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엔본강엔 자갈 모래톱이나 무성한 수초가 있었다. 하지만 이 테스트강은
송어가 올라가는 길목이라 수초를 깨끗이 베어내고 꼼꼼히 관리되어 있어 마치 물의 세상과도 같았다. 폭이 10m는 좋게 되었고 물살이 빠르고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지르르한 수면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잔잔한 수면에 비친 나무 그림자는 마치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갈대나 수초 한 줄기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근처 왼쪽 강둑 아래에는 하리 쪽으로 미나리 아제비 밭이 있었는데 톱니바퀴 모양의 잎이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강바닥에는 초록빛이 짙어 거무스름할 정도인 물기가 빽빽이 자라고 있고 긴 엽상태들만 이리저리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 연녹색 갓들도 물살에 따라 가볍고 빠르게 물결치고 있었다. 물이 무척 맑고 바닥에는 노르스름한 깨끗한 자갈이 깔려 있었으며 강 한복판도 깊이가 120cm를 넘지 않았다. 강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기저기서 연기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 백토와 자갈가루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갑자기 다리 밑에서 길이가 토끼만한 큼직한 자갈빛 물고기가 넓적한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나타났다. 다리 바로 위에 있던 토끼들에게는 물고기의 짙고 선명한 반점까지 똑똑히 보였다. 물고기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신중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헤이즐은 농장의 고양이가 떠올랐다. 물고기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수면 바로 아래까지 솟구쳤다. 다음 순간 뭉툭한 주둥이를 물 위로 내밀더니 속이 새하얀 아가리를 쩍 벌렸다. 물고기는 수면에 떠다니던 날벌레들을 리듬을 타듯 유유히 빨아들이고는 도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잔물결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가자 나무 그림자가 부서지면서 강물 속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면이 차츰 잔잔해지면서 물고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버티느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